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세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초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기사를 읽어볼 건데요. 자료는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에서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농작물 파종 전 그리고 생육 초기에 사용된 제초제는 토양의 흡착 및 논물에 녹아 잔류되지 않는다입니다. 제초제란 잡초를 선택적 또는 비선택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농약을 말합니다.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농약은 2056개가량이고요. 그 중에 제초제는 몇 개다? 599가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초제들은 어떤 원리로 잡초를 죽게 할까요? 4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광합성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물의 성장을 교란시키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활성산소, 사람도 늙게 만드는 이 산소죠. 그래서 빛에서 활성산소를 생성시키는 유형. 네 번째, 우리 몸체, 사람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몸체를 구성하는 바로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도록 아미노산의 생합성을 저해하는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작물을 죽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초제는 잡초와 작물도 같이 죽이는 제초제를 선택하지 않고 죽인다 해서 비선택성 제초제라고 하고요. 잡초와 작물 사이에 미묘한 생리적 반응 차이를 이용해서 작물에는 영향을 적게 주는 제초제를 바로 선택성 제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성 제초제의 저항성을 갖춘 작물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GMO라고 한다고 했었죠. 제초제는 여러분 저도 처음 알았는데 안전 사용 기준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제초제는 잡초가 발생하기 전과 잎, 피가 3엽기 이내에 약재를 처리하는 토양 처리제와 잡초가 발생된 후에 잡초 잎에 뿌려주는 경역 처리제, 또 이 2가지로 나눠진대요. 토양에 처리하는 것과 잎에 처리하는 것, 토양 처리제와 경협 처리제로 나눠지는데, 토양 처리제는 농작물을 파종 또는 이식한 직후에 처리하기 때문에 안전 사용 기준을 설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비선택성 경협 처리제는 잡초만을 제거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이 경협 처리 제초제를 농작물에 살포하면 다 죽기 때문에 안전 사용 기준 설정이 무의미하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번 기사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도 솔직히 말하면 이 2번 왜 안전사용 기준이 없는지는 이해를 못했어요. 기사 내용을 잘 읽어보고 왜 없는지 말해줄 수 있으면 선생님이 수행평가에서 플러스 1점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제초제를 포함한 농약의 잔류량을 표시하는데 ppm, ppb, ppt가 어떤 의미인가요? 어렵습니다. ppm 같은 경우에는 파이트 퍼 밀리언이라고 해가지고요. 100만 분의 1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1톤 트럭 한 대가 있어요. 그 트럭 중에 1g이 있는 거를 1pp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량인 거죠. 그럼 ppb는 이거보다 훨씬 미량입니다. 10억 분의 1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1톤 트럭이 아니라 10톤 트럭이 100대가 있는데 그 중에 짐 10g. 아주 더 미량인 거죠. 그러니까 10억 분의 1인 거고 얘는 100만 분의 1인 거고, 그리고 PPT는 더 적어요. 1조 원 중에 1. 이 정도인 것이다. 그래서 잔류량을 표기할 때 ppm, ppb, ppt를 쓰는데 이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본 거예요. ppm은 100만 분의 1, ppb는 10억 분의 1, ppt는 1조 분의 1을 뜻한다. 자, 그러면 4번, 친환경 제초제는 있을까요? 이 기사에서는 친환경 제초제는 없다라고 나와요. 선생님,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친환경 제초제 만드는 영상을 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만든 사람들이 편의상 그렇게 그냥 친환경 제초제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제초제 중에서는 친환경 제초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판매가 되는 제초제 중에서는 친환경 제초제가 없고, 다만 뭐가 있다? 보통 독성 아니면
저독성. 어떤 제품이 독성이 낮을까요? 바로 저독성 제품이 독성이 낮습니다. 이 독성에 따라서 나뉘기만 하는 거지 친환경 제초제로 시판되고 있는 것은 없다. 5번 논에서 유출된 제초제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요. 만약에 토양에 제초제가 흡착이 된다면 그래서 하천으로 흘러간다면 그 하천으로 흘러간 제초제는 대부분 토양에 흡착이 되거나 아니면은 거기 있는 현탕물에 흡착되어서 흘러가기 때문에 하천 수중 물에 남아있는 제초제의 농도는 정말 극히 적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제초제는 두려울까요? 그래서 제초제를 살포하는 농업인은 안전한가 이것도 보면 동물의 농작업자 노출 허용량이라는 게 있는데 동물의 농약을 시험해서 평생 노출되어도 인체에 영향이 없는 양의 100분의 1만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선생님이 생각하는 한계점이 있는 게 이건 어찌됐건 인체에 실험을 한 게 아니라 동물에 실험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100분의 1 정도만 허용을 한다고 해도 인체에 미치는 직접적인 위험성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농약 등록 단계에서 이 농작업자 노출 허용량을 미리 심사해서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도 인증을 받은 농약은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 어느 정도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 이 말이고요. 제초제를 살포해서 농사지은 쌀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한데요. 권장 사용량을 꼭 지켜주어야 하고 그리고 적정 시기에 살포를 한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항생제를 먹을 때 정해진 양과 시간을 지켜서 먹듯이 쌀에게도 권장 사용량과 적정 시기를 지켜준다면 안전하다고 보아도 된다. 모두가 다 무농약 농산물이나 유기농 농산물만 생산하거나 먹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도 모두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지켜주고 그리고 우리가 소비하는 입장에서 소비자도 관심을 가져서 이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초제를 살포하며 물고기나 꿀벌, 자연의 안전한가 등에 관련된 기사도 있는데 결국에 보면 이것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초제든 농약이든 어떤 걸 지켜준다? 첫 번째 적정량과 그 다음 적정 시기 이 두 가지를 지켜주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